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소금은 짜고 건강에 나쁘다고만 알고 계신 분이 많죠. 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사실 소금은 우리의 몸에서 꼭 필요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소금은 적이 아니라 잘 써야 하는 친구다. 오늘은 그 소금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 시니어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걸까요?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물과 피의 양을 조절하고 심장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도록 돕고 근육이 움직이게 하고 음식을 소화할 때도 꼭 필요합니다. 미국의 심장 전문의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은 몸의 적이 아니라 친구입니다. 단지 그 친구를 너무 자주 부르면 탈이죠. 그의 말처럼 소금은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균형 있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피도 잘 돌지 않고 심장이 약해지고 몸이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과 심장이 무리가 되죠. 즉, 소금은 적당히 먹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나이가 들면 왜 소금 조절이 더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땐 조금 짜게 먹어도 콩팥이 알아서 처리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입맛도 바뀝니다. 예전보다 음식이 싱겁게 느껴져서 자기도 모르게 간을 더 세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짜게 먹는 식습관이 계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피곤해지고 결국 몸이 붓고 피로가 쌓입니다.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병 환자라도 고혈압이 원인이 아니라면 나트륨을 무조건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싱겁게만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 소금을 먹는 게 좋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하루 소금 5g 이하, 즉 작은 숟가락 한 숟갈보다 조금 적게 먹는 걸 권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9에서 10g 정도 먹습니다. 거의 2배예요. 특히 김치, 젓갈, 된장국, 라면, 찌개, 햄 같은 음식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강희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미 음식 속에 너무 많으니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소금 자체보다도 이미 짜게 만들어진 음식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소금을 건강하게 먹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요리할 때는 처음부터 짜게 하지 마세요. 조금 싱겁게 만든 다음 식탁에서 간을 맞추는 습관을 들이세요. 혀는 금방 적응합니다. 오늘은 밍밍해도 일주일이면 그게 익숙해집니다. 라면, 햄, 소시지, 국물 요리 같은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라면 한 봉지에 하루치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국물만 덜 마셔도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소금 대신 향으로 맛을 내보세요. 마늘, 파, 양파, 생강, 후추, 레몬즙, 식초를 넣으면 짠맛을 덜어도 음식이 훨씬 맛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조리법으로 나트륨 섭취를 평균 3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핑크 소금, 히말라야 소금, 천일염은 더 건강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강남센터 영양팀 분석에 따르면 이 세 가지 모두 나트륨 함량이 거의 같습니다. 색깔만 다를 뿐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반찬은 간이 센 것 하나보다 싱거운 반찬 여러 가지로 바꾸세요. 식탁 위에 소금통, 간장통은 치워두세요. 외식할 때는 조금 싱겁게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충분합니다. 김치나 젓갈은 한두 점만 드세요. 물은 하루 6에서 8잔, 조금씩 자주 드세요. 혈압은 아침마다 체크하세요. 하루 먹은 음식 사진을 찍어서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사소한 습관이 일주일, 한 달, 1년을 쌓아가면 몸이 달라집니다. 소금과 물은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소금이 많으면 몸이 물을 끌어당기고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집니다.
허버먼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금은 물의 동반자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균형이 깨집니다. 짠 음식을 먹은 날엔 물을 조금 더 챙기세요. 단, 물만 너무 많이 마시면 저나트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꾸준히가 핵심입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소금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므로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파크 골프나 등산, 산책을 하는 분들은 오이나 토마토 같은 음식을 함께 드세요. 이런 음식은 수분과 천연 나트륨을 동시에 보충해 줍니다. 겨울에는 반대입니다. 추워서 활동량이 줄고 국물 음식을 자주 먹기 때문에 오히려 소금을 더 먹게 됩니다. 국물, 찌개, 김치 국물은 조금 덜 드세요. 계절에 따라 나트륨의 균형이 바뀐다는 걸 기억하세요. 고혈압과 당뇨가 있을 때는 소금을 이렇게 조절하세요. 고혈압이 있는 분은 하루 소금 5g 이하를 꼭 지켜야 합니다. 간을 보지 말고 가족에게 맡기세요. 자신의 혀는 이미 짠맛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단맛과 짠맛이 함께 들어있는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소금과 설탕이 같이 들어간 음식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올립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소금보다 수분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셔도 너무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몸이 붓거나 소변량이 줄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장을 볼 때는 이런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식품 포장지의 뒷면을 꼭 읽어보세요. 나트륨이 1000mg 이상이면 짠 음식입니다. 국물이나 소스가 들어있는 제품은 절반만 사용하세요. 생선구이는 소금간 대신 레몬즙이나 후추로 마무리하세요. 된장찌개는 된장을 반만 넣고 채소를 2배로 넣으세요. 김치 담글 때는 절이는 시간을 줄이고 헹구는 물은 한 번 더 바꾸세요. 이런 작은 차이가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입니다. 외식할 때는 이렇게 주문하면 도움이 됩니다. 식당에서는 대부분 간이 강합니다. 주문할 때 조금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미리 말하세요. 그 한마디로 소금 섭취량이 20% 줄어듭니다. 찌개류를 시킬 때는 국물은 맛만 보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국수나 짬뽕을 먹을 땐 면을 건져내고 국물을 조금 따라내세요. 그것만으로도 나트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짜게 먹은 날에는 이렇게 관리하세요. 식사 후 얼굴이나 발이 붓는다면 소금이 몸에 너무 많다는 신호입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팔을 높이 들거나 가볍게 10분 정도 걸으세요. 움직이면 몸속 물이 순환되면서 붓기가 가라앉습니다. 밤에 갈증이 심하다면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조금씩 마시고 주무세요. 짜지 않아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은 짠맛만이 아니라 향으로도 만족합니다. 즉 향이 좋으면 짜지 않아도 맛있다고 느낍니다. 들기름, 참기름, 마늘, 파, 양파, 표고버섯, 다시마 같은 재료를 잘 활용하면 소금을 절반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입맛이 심심할 때는 레몬즙을 살짝 넣거나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세요. 신맛이 혀를 자극해서 짠맛이 부족해도 만족감을 줍니다. 몸속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음식이 있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만큼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도와주는 영양소가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칼륨이 많은 음식은 바나나, 감자, 고구마, 토마토, 시금치, 콩, 미역 같은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세요. 단,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은 먹는 것뿐 아니라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입안이 헐거나 목이 따가울 때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숟가락을 녹여 가글하세요. 하루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손발이 차고 피곤할 때는 따뜻한 물에 소금 한 줌 넣고 10분간 조격하세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립니다. 단, 피부에 상처가 있을 때는 하지 마세요. 매일 먹은 음식을 기록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싱겁게 먹는다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음식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날 먹은 음식이 얼마나 짠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국물, 장류, 젓갈, 김치가 몇 번 등장했는지 보면 그게 바로 나트륨의 양입니다. 기록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게 해줍니다. 습관은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이 너무 많을 때는 얼굴이나 발이 자주 붓고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하며 혈압이 자주 오르고 갈증이 심해집니다. 반대로 소금이 너무 적을 때는 피곤하고 어지럽고 손발에 힘이 빠집니다. 이럴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의사에게 상담하세요. 서울대 김효수 교수의 말처럼 중요한 건 극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맛의 기준을 바꾸면 건강이 따라옵니다. 짜야 맛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은근한 맛이 더 깊다고 마음을 바꾸면 입맛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먼저 먹지 말고 밥과 나물을 먼저 드세요. 그럼 짠맛에 길들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싱겁게 먹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만 싱겁게 먹으면 스트레스가 쌓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하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결론을 들어보세요. 서울대 김효수 교수는 말했습니다. 심장병 환자라도 고혈압이 원인이 아니라면 소금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세대 강희철 교수는 말했습니다.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하면 해롭습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UC 데이비스의 맥캐런 박사는 몸은 스스로 필요한 나트륨의 범위를 유지하려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탠퍼드의 허버먼 교수는 소금은 신경과 뇌의 기능, 집중력과 스트레스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니콜란토니오 박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소금은 몸의 연료다. 없으면 피로하고 너무 많으면 고장난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약이자 독입니다. 없으면 힘이 빠지고 많으면 혈관이 상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줄이세요. 일주일이면 혀가 새로운 기준을 만듭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국물은 절반, 간은 반, 향은 2배. 그게 건강한 밥상의 비율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음식에 양념이 너무 많으면 맛이 망치고 너무 없으면 심심하죠. 건강도 똑같습니다. 소금은 인생의 양념이에요. 적당히 써야 맛이 나고 그래야 오래갑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억하세요. 짠맛은 줄이고 건강은 늘리고 여러분의 밥상 위에서 소금이 적이 아니라 든든한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바로 저의 행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